센터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UFO 추락 사건보다 6년이나 앞선 1941년 4월 케이프 지라르도에서 발생한 UFO 추락 사건을 센터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다가 제보자인 윌리엄 허프먼 목사가 죽기 직전 세계적인 민간 UFO 연구단체인 무폰에 그 당시 상황을 본 그대로 전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침례교 교회의 윌리엄 허프먼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군 부대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고 보초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현장에는 이미 군의 정보 요원들과 FBI 요원, 소방관들로 에워싸고 있었으며 추락한 비행 접시가 부서진 채 땅에 처박혀 있었고 세구의 외계인 사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프먼 목사는 군대의 요청에 따라 장례 예배를 치러주었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난 후 현장의 모든 파편과 외계인 사체는 물론 토양까지도 철저하게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허프먼 목사에게 UFO 추락 사건에 대해 일체 함구할 것을 요청했고 허프먼 목사는 이 사실을 수십 년간 함구하다가 죽기 직전 무폰에 공개한 것입니다. 목사는 말하기를 당시 자신이 본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비행선과 외계인 사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로스웰 UFO 추락 사건에 가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은 미군 당국이 UFO 관련 사건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1월 놀라운 충격적인 UFO 관련 소식이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UFO 연구가로 정평이 나 있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자크 발레 박사가 한 사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를 뉴욕타임즈, 영국 데일리 메일 및 기타 뉴스 언론 매체에 전격 공개하여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 8월 미국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오의 인근에 추락했다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입니다. 센터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정보를 2024년 초 해외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올해 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가 진술한 증언 내용과 그가 그동안 숨겨왔다는 추락한 물체에서 가져온 잔해물이 뜻밖의 진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 평가와 조사 결과에 의한 사건의 진실 여부 및 잠정 결론을 내리고자 이 사건의 히스토리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프랑스의 저명한 UFO 연구가인 자크 발레 박사의 견해와 추락 사건 당시 군부대의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의 흐름을 목격했다는 호세 파델라의 진술 내용,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벤 모펫 기자가 쓴 기사 내용, 미국 TV 채널에 출연한 호세의 인터뷰 내용, 추락한 비행체 내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금속 물체의 분석 결과 보고서, 해당 사건을 심층 조사한 무폰 소속의 베테랑 조사관이었던 제임스 클락슨의 조사 결과물,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더글라스 딘 존슨과 과학작가인 브라이언 더닝의 조사 리포트와 위키피디아에 실린 사건의 히스토리, 기타 해외 유튜브 채널 등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3년 기자 벤 모펫은 뉴멕시코 지역신문에 이 사건을 기사화하여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기사는 잠시 묻히는 듯 하다가 2009년 5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포토 저널리스트이자 탐사보도 기자인 파울라 헤일리스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파울라 해리스는 이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에 관한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됩니다. 2006년 영국의 저명한 UFO 연구가인 티모시 굿은 그의 책 Need to Know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2011년 자크 발레 박사는 66년 동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트리니티 사건의 단서를 탐사 보도 기자인 파울라 해리스로부터 깊숙이 숨겨져 왔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두 사람의 휴민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크 발레 박사는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2010년 이후 유일한 목격자인 호세 파딜라와 레미 바카를 찾아 본격적인 인터뷰 조사를 하게 됩니다. 10년간의 조사 끝에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후 2021년 7월 31일 프랑스어로 된 단행본 트리니티가 출간되었고 이후 보강된 자료를 추가한 두 번째 책인 트리니티 가장 잘 보관된 비밀이란 제목의 책으로 2022년 8월 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자크 발레 박사는 파울라 해리스와 함께 이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현장 조사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목격자의 역사적 관찰을 재구성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9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호세 파딜라가 친구와 함께 비행물체가 인근 타워에 충돌하면서 지면에 추락한 것과 나중에 군부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추락한 물체를 트레일러로 회수하여 가져가는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약 9일간에 걸쳐 낱낱이 관찰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소년은 자신이 당시 9일 동안 물체의 상태와 군인의 활동을 관찰하고 몰래 물체의 내부로 들어가 한 일에 대해 세상에 발설하게 될 때 자신의 신상에 닥칠 두려움에 60년간 침묵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미국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원인 모를 미상의 물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샌앤토니오 지역의 호세 파딜라의 집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로 트리니티에서 북서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트리니티라 명명된 이 지역은 화이트 샌드라는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실행된 장소입니다. 최초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두 가족은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던 버섯구름의 섬광과 엄청난 굉음, 폭염에 놀랐습니다. 호세의 어머니인 이네즈 파딜라는 그녀의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른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7월 16일 최초 원폭 실험이 시행된 직후 정확히 한 달 뒤인 8월 16일에 UFO로 추정되는 추락사고가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호세 파딜라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초기에 관찰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